브리핑은 이철조 세월호 인양 추진 단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세월호 인양 추진단장 이철조입니다. 어제 진행한 세월호 선체를 반잠수식 선박으로 이동하여 선적하였던 작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족이 마지막 날인 어제 자정 무렵 세월호 선체를 반잠수식 선박 위 계획한 위치에 정위치시켰으며 오늘 00시 50분경 반잠수식 선박을 1.5m 부양하여 세월호 선체와 맞닿았으며 04시 10분 최종 선적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브리핑에서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월호 선체를 수면이 13m까지 인양하는 것에서부터 세월호 선체를 반잠수식 선박에 선적하는 공정은 고도의 안정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반드시 조류 속도가 느린 소조기에 파고 1m 이내 시에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인양 과정에서 잠금 장치가 파손된 선미 램프 발견 등 돌발 변수 발생으로 작업이 크게 지연되는 등 힘든 과정을 겪었으나 밤샘 작업을 통해 총력을 기울이고 신속한 작업을 위해 여러 개의 준비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목표했던 근본 소조기 내의 선적 작업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24일 11시 10분 수면이 13m 위치에 최종 도달한 세월호 선체는 고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16시 55분에 세월호 남동쪽 약 3km 지점에 반잠수식 선박이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초 14시에 반잠수식 선박으로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조류가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면서 순방향으로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이동하느라 출발 시간이 3시간가량 지연되었습니다. 이동 중 선체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 고박된 제킹 바지선과 세월호를 예인선 5척으로 천천히 이동하여 약 3시간 30분 만인 20시 30분경 반잠수식 선박에 도착하였습니다. 이후 정위치를 위한 자세 잡기 작업에 착수하여 24일 24시 계획한 곳에 정위치시켰으며 25일 새벽 05시 50분 반잠수식 선박을 약 1.5m 부양하여 세월호 선체와 반잠수식 선박이 맞닿게 되었습니다. 잠수사가 세월호 선체와 반잠수식 선박 갑판이 맞닿은 것을 확인한 후 세월호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두 제킹 바지선에 와이어에 걸린 장력을 서서히 빼면서 선체 무게를 제킹 바지선에서 조금씩 반잠수식 선박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반잠수식 선박이 세월호 선체의 무게를 온전히 받쳐주는 작업, 즉 선적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최종 선적은 4시 10분 완료되었습니다.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인양하는 동안 손으로 비유할 수 있는 제킹 바지선의 와이어가 세월호 선체를 들고 있었다면 지금은 등으로 비유할 수 있는 반잠수식 선박의 갑판에 올린 다음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을 천천히 빼면서 온전히 등으로 얻기 시작하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월호를 해저면에서 이격시킬 때 안정성을 위해 아주 천천히 진행했듯이 선적 작업도 매우 위험한 공정이므로 아주 천천히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며 진행하였습니다. 세월호 선체와 제킹 바지선 간의 상호 고박된 와이어는 오늘 07시 30분 제거하였으며 10시 현재 제킹 바지선과 연결된 와이어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며칠 사이 와이어를 연결한 핀이 녹이 많이 설어 와이어 제거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으며 오늘 정오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와이어 제거 작업이 끝나면 제킹 바지선은 세월호에서 분리, 이탈될 예정이며 이후 반잠수식 선박은 다시 본격적으로 세월호 부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반잠수식 선박의 완전 부양이 끝나면 이후 선체 내 남아있는 해수 배출과 잔존류 제거 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며 해수 배출과 잔존류 제거 작업 등이 마무리되고 이후 세월호 선체와 반잠수식 선박을 고박하면 목포 신항으로 이동할 준비가 끝나게 되며 준비 작업까지 지금부터 약 3일에서 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세부 일정은 완전 부양 후 배수 정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반잠수식 선박이 약 2m 부양되어 있으며 9m 부양 시 물속에 가려져 있던 세우로 나머지 선체도 모두 수면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목표하였던 16m까지 부양하면 잠겨있던 반잠수식 선박의 모습도 온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은 오늘의 현장 기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6시 기준 OWS 예보는 현장의 오늘 최대 파고는 0.5m, 내일 최대 파고는 0.9m로 예보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여성 기자 후속과 성명을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인스페이션 이란 기자인데요. 그 세로와 반 잠수함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예를 들면 와이어 몇 개로 어디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언제쯤 구성 작업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예, 저희들이 세월호 부양을 오늘 내에 완료한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완전 부양 후에 잔존유 및 세월호 선체 내에 있는 해수를 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포항으로 신항으로 이동하기 직전에 세월호와 반잠수선 고박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고박 세부 방법은 별도로 지금 그 잔존유 및 해수 제거 작업까지 지금부터 약 한 3일 내지 5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배수 진행 과정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그 예정 공정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세월호와 반잠수선 와이어 고박 계획도 면밀히 짜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성 기자. YTN 관설입니다. 그 반잠수식 선박이 조금 더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세월호가 수면 위로 13m 이상 드러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완전 부양,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 있는 9m가 다 드러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러니까 완전 부양이 착수해서 얼마나 걸리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상 인양에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앞으로 남은 위험 요소들은 뭐가 있는지 설명합니다. 예, 저희들이 그 세월호 선체를 해저면에서 이격할 때부터 13m 올릴 때까지 계속해서 위치를 선체의 자세를 잡으면서 무게 중심을 찾는 작업을 계속하였고요.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입수한 데이터를 그 반잠수식 선박 그 운용 프로그램에 그대로 전달해서 반잠수식 선박도 세월호의 무게 중심을 계속 잡으면서 올라올 계획인데 이게 뭐 시간당 뭐 부상 속도가 계속 규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상과 그 세월호의 그 부상 높이에 따라서 계속 수시적으로 변하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잠수식 선박이 1.5m 부상을 시킴으로써 처음 세월호와 맞닿게 되었는데요. 지금 2m라고 표현된 것은 추가적인 0.5m 부상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선미와 선수척 또 반잠수식 선박의 홀수가 약간씩 차이 나고 그렇게 평균화하다 보면 오차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만 일단 목포 신항 부두에 접안한 후에 목포 신항 그 철제 부두로 이동하는 그 과정이 또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세월호가 물 밖으로 나오면
13m 나오면서 지금 거의 11,000톤까지 화물이 자체 중량이 증가하였는데요. 그런 초대형 구조물을 모듈러 트랜스포터라는 특수 구조물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목포신항 부두에 옮기는 작업이 또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 연합뉴스 윤종석 기자인데요. 이제 반잠수성의 부양과 기술 배출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제 3일에서 5일이 남았는데 목포신항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3일에서 5일이 남았는데 그러면 목포신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가 대충 어느 며칠인지 말씀해 주시나요? 예, 저희들은 기본적인 배수 방법이 자연 배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월호를 부양하면서 부양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배수도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본격적인 배수와 잔존류 해수 작업은 추가적인 잔존류 해수 작업은 세월호가 완전 부양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틀 내지 4일 정도 필요한 것을 보고 있고요. 그 배수 정도와 그걸 실제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지켜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그 피드백을 받아서 정확한 일정을 좀 더 이렇게 다듬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포항으로 출발하게 되는 시점은 저희들이 좀 더 지켜본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안에는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속단적으로 말씀드리다기보다는 조금 더 좀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좀 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김선 기자. TV조선은 문제 기자인데요. 배수 공정 시에는 유의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 일각에서 램프가 침몰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램프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고 거의 이항이 성공 막바지 들어간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누가 미수습자 수색 과정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객실 절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해진 것들이 있는 것인지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 2014년 검경합동수사본부 및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특별조사 보고서에 많은 사항이 분석되고 또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램프가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없고요. 아울러 2000 이후에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발족되었으나 램프 부분에 대해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기존의 언론이나 여러 가지 국민들 어떤 우려 사항에서도 특별히 램프 논란은 제가 못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선체조사위원회가 조만간 출범을 하니 선체조사위원회에 필요하다면 혹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인양이 남은 공정이 차질 없이 만약에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세월호가 목포신항 부두에 안착이 되면 미수습자 수색에 돌입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일전에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월호 선체에 대한 위에도 조사 및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수색과 또 조사를 위한 인력들이 진입을 할 때 과연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먼저 살펴보고요. 그래서 미수습자 수색 계획을 좀 더 하도록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미수습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점검을 하도록 하면서 그리고 선체조사위원회가 또 출범이 되면 같이 협의해서
미수입자 수색 계획을 계속해서 정교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절단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아직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협의를 해나가신다는 말씀이죠. 기본적으로 수색의 효율성을 위해서 객실에 절단을 해서 바로 세우는 작업은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합리성이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가족분들이 선체 훼손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일종의 증거물인 세월호의 훼손은 추가적인 진상규명에 애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인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선체 훼손, 어떤 절단이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하면서 수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그 수색을 조속히 빨리 좀 마쳐서 미수입자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릴 그런 또 분명히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나름대로 좀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절단을 하더라도 선체 조사에 대해서 병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 선체 객실 절단으로 각종 그 전선이라든지 그게 절단되니 조사에 애로사항이 발생된다는 점들이 있을 수도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전선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먼저 사전 조사를 한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작업에 들어가는 등 조사에 어떤 의미가 반감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추진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울경제 유도형이라고 하는데요.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작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일전에 인수 작업 동안에 미수자 가족이나 이런 국가의 참관을 원하는 분들 대상으로 그 근처에서 참관할 수 있는 자료가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확정된 게 있나요? 저희가 반잠수식 선박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참관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지금 배수가 오늘부터 진행을 하면서 당장 오늘 내일 참관을 지금 바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수를 하는 과정에는 상당히 그 물과 함께 기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갑판 위가 되게 위험합니다. 미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향후 그 배수하는데 며칠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또 배수 후에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참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갑판이 이런 데 위험하다고 하시는데 산상 위에도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전에는 그냥 근처 해역에서 볼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죠?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수 과정에서 세월호 선체 뚫린 구멍에서 유실이 생길 가능성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유실 대책은 또 추가적으로 어떤 걸 세우고 계시고요. 그 기름 제거 작업을 생각보다 이제 기름 유출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제거를 하실 건가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네, 기름 제거 작업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상하이 살비지, 한국해양관리공단, 해양경찰, 해경 등에서 지금 합동으로 기름 제거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일부 기름이 유출되어서 일부 그 섬에 양식장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양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사를 거쳐서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하고요. 제가 그 양이 미미하다 작다라는 것을 실사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과도한 불합리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기름 제거 작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세월호 인양 작업에 착수했을 때 제일 처음 한 작업이 세월호의 잔존유 제거 작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 잠수사들이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약간 유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 구멍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은 배수 구멍에서 그 유실물들이 특히 이제 혹시 뭐 미수입자들이 그럴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보지만 필요한 유실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배수 구멍을 뚫는 데는 하물칸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객실칸들은 유리라든지 이런 게 이미 상당 부분 파손되어 있어서 자연 배수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고요. 밀폐형으로 단단히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하물칸 위주로 배수를 하도록 하고, 혹시 거기에도 유실 우려가 있으면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 구멍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 배수는 기본적으로 선박에 존재하는 틈이나 계급을 통해서 배수가 될 것이고, 혹시라도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첨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수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기존에 뚫려있던 구멍들에는, 큰 구멍들에는 미수습자가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곳은 저희가 전부 다 이미 그 유실방지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가지고 계곡에는 막혀 있지만 추가적으로 유실 가능성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반잠수식 선박 위에 세월호가 정위치된 있는 그 위치 갑판 주변에 이미 사각 펜스가 또 쳐져 있습니다. 1m 높이의 유실 방지 그 효과도 있고, 그리고 기름 또 그 방제 효과도 있는 그런 펜스를 한 1m 높이로 쳐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실 방지라든지 또 이제 기름 방제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저희 침몰 시점에 대한 그 유실 방지 그물망도 지금 설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규모랑, 그리고 이제 미수자 등 이제 해저 수색을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어떤 규모로 진행됐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초 그 세월호가 눕혀있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각에 유실 방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길이 200m, 폭 160m, 높이 3m 규모의 유실 방지막이고요. 유실 방지막 내에 해저 수색 방안에 대해서 상하이 살피지와 해양선부가 협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조만간 최종 확정을 해서 수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은 어찌됐든 그쪽이 유속이 세다 보니 유실 방지막 근처에 유실물들이 가장 많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월호 선체가 높여있던 원래 자리, 그 두 부분을 보다 더 강도 있게 수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나름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 양식장에 일부 기름이 피해를 입혀서 일단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일단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기름 방제에 대해서는 지금 서해 해경본부가 총괄이 돼서 말씀드린 상하이 살비지와 그리고 해양환경관리공단 쪽에 이제 방제 세력들을 관리를 하면서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건 그 세월호가
물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름 유출되는 그런 현상들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주변을 포위를 해서 최대한 기름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 경영 전 경향신문 박용화 기자인데요. 아까도 그 위해도 작업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체 내에서 물이 빠지게 되면 이제 내부에 있는 구조물의 그 추가적인 어떤 위험 같은 것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이제 부식도 빨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뭐 안전이나 부식 문제 보존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방법이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가 오히려 수중에 있을 때보다 수상에 나온 순간 부식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식 상태라든지 전체적인 철판의 위험성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또 간과할 수 없는 게 선체의 외판 등 강제 구조물도 구조물이지만 그 안에 있던 각종 그 내부 장치물이라든지 그 샌드위치 판넬 같은 비강제 구조물들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취약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좀 조사를 하면서 안전한 좀 그 진입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배수에 따라서 특별한 위도 영향은 뭐 있을 수 많지는 않겠다 생각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배수가 되면서 물 밖으로 또 노출되는 내부 장치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당연히 또 취약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꼼꼼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남성. KTV 주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동 준비하는 것만 3-5일 정도 걸린다고 얘기하셨는데 다음 달 4일 이르면 그때라고 했다가 이제 좀 당겨졌고요. 조금 더 이달 말 안까지는 목포시랑 철제부두로 이동하겠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완전 배수를 한 다음 출발할 예정인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를 배수한 기점을 잡고서 이동을 시작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미수습자 가족 숙소 이동 문제도 같이 있을 텐데 언제쯤을 기점으로 어느 쪽에 배치 이동하실 계획인지 또 유가족들은 지금 미수습자 가족들은 어떻게 요구하고 계시는지 궁금하세요. 예, 그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대로 3일 내지 5일이 예상되나 저희들이 배수 속도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좀 피드백을 하면서 저희들이 향후 일정을 좀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반잠수식 선박이 목포 신항으로 이동하는 것은 배수가 안전을 위해서 모든 배수가 끝난 다음에 이동토록 할 계획입니다. 미수습자 팽목항에 있는 미수습자 거주시설, 임시 거주시설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미수습자들이 목포 시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 내의 배치는 아니고 인접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 부두 내 통제구역 작업구역은 아니고요. 부두 내에 자급구역은 아니고 세월호 선체가 있는 자급구역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또 바깥 지역은 아니고요. 중간 절충지대에 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MBN. MBN 김정기 기자입니다. 일단 그 세월호 그 침몰 그 사고 현장에 그 혹시 해저면 수색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팽목항의 분향소를 뭐 진도군청 쪽에서는 옮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 부분은 혹시 언제 뭐 혹시 정말 철거가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옮겨지는 건지 계속 가는 건지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팽목에 있는 분향소가 있습니다. 분향소가 있는데 일단 뭐 6월까지 금년 상반기까지는 정상 운영되고요. 그 이후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진도군청과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저면 수색에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인양 추진 과장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해저민 수색 방안에 대해서는 상하이 쌀비지가 제안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가족분들한테는 설명을 드렸고 그 최단기간 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빨리 협의를 마무리하고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2개 정도 더 받겠습니다. 가장 됐으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세월호 나머지 선체가 완전히 드러나는 시점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월호 항구로 옮길 때 리프팅 빈지 옮기는지 예, 그 세월호 선체 밑에 지금 리프팅 빔이 있고 그 밑에 반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목과 반목 사이에 모듈러 트랜스포터가 들어가서 다시 목포시당 부두에 정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리프팅 빔과 세월호를 다시 한번 또 리프팅을 높지는 않지만 약간 또 띄웁니다. 띄워서 이제 실어서 나오는데 이 리프팅 빔도 세월호와 함께 목포시당에 배치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완전 부양 시점은 저희들이 그러면 오늘 좀 진행 사항을 보면서 적정한 시기에 그 공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건데요. 목포시당까지 이동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자료에는 하루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더 짧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반잠수식 선박 자체가 이제 아주 그 이동성과 안전성이 담보된 선박 중에 하나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 따져보고 있는데 하루보다는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추가 하나만. MBN의 강태웅 기자인데요. 미수습자 가족들 지금 목포항으로 오늘 짐 정리해가지고 선택 실어서 간다고 하는데 그 세부 일정 좀 추기 좀 해주시죠.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중국 CCTV 당신 기자입니다. 수색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배수하는 과정에서 선체가 이미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소규모라도 수색 바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월호 주변 해역에 대한 수색 선체. 아니 선체 관련. 제가 배수하는 과정에서 이미 선체 다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 객실 같은데 이미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완전 수색 못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완전 이제 이송하고 나서? 네, 목포 신항에 부두에 거치한 다음에 저희들이 수색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다. 햇빛은 바람 많이 부는 데가 앉아있어. 거기 비탈이어가지고 여기 있잖아 앞에. 카메라 앞에 좋은 자리 놔두고 바람 많이 부는 데가 앉아있으면서 괜찮아. 네. 너 거기 박스에 앉아. 그래? 그 밑에가 더 편하지 않을까? 그가 좀 그렇지 않나? 안 찍었군요. 그래 지금 딱 앵글에 딱 좋잖아. 아우.
일어나. 우선 지금 연락이 없거든. 저쪽에서 결정 나면 아직 아침 일이 안 끝났다고. 잠깐만 좀 대기하면서 쉬고 있어 우선은. 네, 박정호입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세월호 선체가 물 밖으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는 시점은 오늘 안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철조 세월호 인양추진 단장의 브리핑을 지금까지 들으셨는데요. 3일에서 5일 정도 배수 작업 그리고 고박 작업 등을 거쳐서 세월호가 목포 신항으로 갈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25일이니까 이르면 3일 뒤 28일에 이곳 동거차도 앞 맹골 수도에서 출발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러면 하루가 채 걸리지 않으니까 이 목포 신항에 세월호가 28일 늦게나 아니면 29일에 이르면 그렇게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3월 안에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곳 철제 부두에 내려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4월 초에는 세월호가 완전히 육지 위에 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작업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철조 단장의 브리핑 계속 들으셨고요. 3일에서 5일 정도 배수 작업 그리고 고박 작업 등이 이어지겠다. 자세한 세부 과정들은 다시 문자 공지를 통해 알려주겠다는 것이 이철조 단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질문도 나왔죠. 화물칸 쪽에 있는 그 램프의 절단 작업, 램프가 열려 있었다는 그 사실, 이런 관련된 그런 모든 것들이 세월호 침몰 원인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철조 단장은 검경 합동 수사를 통해서 침몰 원인이 밝혀졌다. 그 화물 램프가 손상된 그런 부분들은 세월호 침몰과는 별 상관이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닫혀 있어야 할 이 세월호 그 램프가 왜 열려 있었는지 이거는 아직까지 의심점으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절단한 다음에 회수를 잘 했어야 되는데, 어제 가족들에게 전달한 바에 따르면 이 바다 심해에 가라앉았다라는 게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한치의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인데요. 해수부가 이런 부분들 앞으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질 거고요.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의 또 지적, 또 선체조사위원회에 계속된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자세히 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배수가 시작되면 유실물들이 혹시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 유실물 방지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배수하는 부분, 혹시나 구멍을 또 뚫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화물 쪽이다, 여객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는 안 해도 된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는 그런 확률을 생각해서라도 유실물 방지 대책, 또 혹시 모를 미수습자 이 유실 방지 대책 확실히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가 더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미수습자 가족들 바다 위에서 계속해서 세월호 인양 모습을 지켜보다 오늘 오전에 다시 이 진도 팽목항이나 서망항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목포 신항 쪽으로 이동을 할 계획인데요. 이런 부분들 해수부가 계속된 지원을 통해서 미수습자 가족들이 목포 신항에서도 계속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계획, 구체적인 내용은 해수부가 나중에 파악을 해서 다시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안에 세월호 전체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잠수식 선박이 부양을 하면서 다 올라오게 된다면 세월호도 물 밖으로 완전히 보여지게 되는데, 이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부식 속도나 이런 것들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작업 그리고 신속한 작업,
그리고 꼼꼼한 작업이 요구되고 있는데 해수부가 인양 업체와 함께 그런 부분들 어떤 계획으로 또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진행을 할지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22일부터 시작됐던 이 세월호의 시험 인양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된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 여러분께서 오마이 TV를 통해서 계속 지켜보셨습니다. 저희가 아버님들과 함께 동고차도에 들어오는 배를 타고 아침에 이 시험 인양을 준비하고 있는 제킹 바지선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반잠수식 선박에 실려서 세월호가 최대 관문을 난관을 넘은 모습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월호 선체가 물 밖으로 완전히 인양되면 물 밖으로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또 우리 가족들 미수습자 가족들의 그 마음 정말 만감이 교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도 오마이 TV를 보시면서 손 모아 기도해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세월호 인양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고차도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조금씩 굵어지고 있는데요. 날씨가 좀 흐려지고 비가 내리고 파도도 조금 높게 일기 시작했지만 반잠수식 선박 위에 세월호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기상 여건은 그리 큰 작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마이 TV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밤에 또 촛불 집회 생중계도 합니다. 촛불 집회 현장 모습과 또 이 동고차도에서 바라보는 세월호 인양 현장 모습 함께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도 이 뭐 공부하시고 어디 약속 있으시고 여기저기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요. 그 순간에도 내 손안의 TV 오마이 TV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고차도에서 오마이 TV 박정호입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